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생 김용숙입니다. 갓파더 장민호 씨하고 김갑수 씨가 출연하고 또 이순재 씨, 허재 씨, 또 주연 씨, 문세윤 씨, 이 6사람이 출연을 하는 예능이죠. 그런데 이 6사람들이 다 어쨌든 셀럽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시청률이 뭐 그냥 3% 중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조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장민호 씨 팬들께서는 아마 너무 늦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청률의 한계를 맞고 있지 않나. 이 정도 셀럽이 출연을 하면 한 5% 시청률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재미있습니다. 이 세 커플 부자의 특징과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장민호 씨와 김갑수 씨 얘기가 세 번째 이야기로 다루어졌습니다. 그 세 번째로 좀 다루어진 것도 시청률에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 갓파더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허재 씨와 이순재 씨 얘기가 펼쳐졌습니다. 허재 씨가 안타깝게도 열심히 그 찹쌀떡을 만들었습니다. 찹쌀떡. 우지원, 정말 아이돌 스타와 맞먹는 인기를 구가했던 우지연 씨, 연대 출신이죠. 우지연 씨가 게스트로 출연해서 그 찹쌀을 씻어서 직접 찹쌀을 쪄서, 정말 난이도 높은 음식이죠. 그걸 또 직접 빻아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절구방아는 아니고 어쨌든 떡매라고 부르죠. 떡매로 쳐서 찹쌀을 그 방앗간에 가서 해야 될 일을 집에서 만들어서 만드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정말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식물 반입이 안 돼서 못 갔습니다. 하지만 허재 씨는 음식 만드는 솜씨는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유니폼, 티셔츠를 단체복으로 주문해서 아버지가 연습하는 그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이순재 씨가 감동받은 것 같습니다. 이순재 씨 그렇게 감동받은 모습 잘 표현하지 않지만 허재 씨 손을 꽉 잡고 뭐 그 돈을 떠나서 그 정성에 배우들, 스태프들 이름까지 다 새겨서 가니까, 뒷등에다 새겨서 가니까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그래서 어쨌든 훈훈한 그런 모습이 연출됐죠. 그 다음에 또 문세윤 씨하고 주연 씨는, 이 부자도 참 재미있어요. 주연 씨가 평상시 성격이 그러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잔소리꾼이더군요. 잔소리꾼이에요. 근데 실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잘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가 어떤 때 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면 잔소리를 해요. 근데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 일을 하는 데는 저런 애로가 있겠구나 그러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잔소리를 하죠. 근데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잔소리를 못하죠. 근데 주현 씨는 이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하면 안 돼, 그 틀렸어, 자꾸 잔소리를 따라다니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밌죠. 귀엽죠. 노인네가 하시는 모습이 재밌고, 뭐 음식도 뭐 40점 50점밖에 안 된다, 콩나물국 열심히 끓여드렸더니 그것도 그냥 타박이 아니라 그런 정도는 다
예능이기 때문에 재미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방송된 장민호 씨하고 김갑수 씨 얘기가 정말 이 두 분의 장난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은 장난이 아니야. 이 두 분이 노는 모습은 정말 이뻐요. 귀여워요. 목포 관광을 마치고 이제 시와골목, 목포 시와골목을 다니면서 옛 추억을 더듬는 이제 그런 관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하도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를 하니까 그 시와 골목에도 그 옛날을 오징어 게임이 우리 문화의 옛날 문화를 회상을 하면서 장난감이 없던 시절의 그 옛날 문화를 차용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세계적으로 유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달고나 구슬 치기나 구슬 홀짝 게임, 또 딱지치기, 이 세 가지가 옛날에는 장난감이 없으니까 유일한 그 오락기구였죠. 그런데 달고나 뽑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호미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이 팔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고나 뽑기 하면은 누굽니까? 상징 이정재 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정재 씨 얘기가 나오니까 이정재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달고나를 어떻게 잘 뽑는지. 그러니까 장민호 씨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통화해서 물어볼 수 있냐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뭐 그냥 알기는 하는데 친하지는 않아. 그러고 슬쩍 전화를 하시더니 대뜸 너 누구냐, 이정재 씨한테 전화 걸어놓고 넌 누구냐, 목소리가 왜 이래, 목소리를 깔았다는 거죠. 너 떴다고 그러냐? 너 떴다고 그러면 죽어. 이 정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친한 거죠. 근데 갑수 씨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말투로 그냥 아는데 친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달고나 게임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근데 또 갑수 씨는 오징어 게임을 못 보셨대잖아요. 배우인데 그걸 못 보셨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재 씨가 대뜸 열심히 핥아야죠. 불량한 방법이지만 그래야지 이깁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장민호 씨 전화 바꿔주니까 장민호 씨도 탑 오브 스타 오브 탑이 스타 오브 스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른 분야의 배우들한테는 또 팬심이 작동하는 거죠. 또 이정재 씨는 장민호를 향한 또 팬심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장민호 씨가 이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김갑수 씨가 이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장민호 씨가 이길 줄 알았어요. 왜? 손매가 야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졌습니다. 그러면 달고나 게임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구슬치기를 하는, 구슬 홀짝 게임을 하는데 저는 아주 배꼽 잡는 줄 알았습니다. 장민호 씨가 그 속임수를 쓰는데 손놀림이 예민하고 잘하니까 갑수 씨를 속여가지고 홀짝에서 백전백승, 연전연패 김갑수 씨는.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갑수 씨가 그걸 장민호 씨가 속임수를 쓴 거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방송을 보면 알게 됐겠지요.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무슨 대화가 오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장민호 씨의 그 속임수 승부욕이, 갑수 씨도 승부욕이 강하고 민호 씨도 승부욕이 강한, 승부욕 강한 사람 두 사람이 붙어 놓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장난 많이 했거든요. 추억이 떠오르니까 더 저는 공감대가. 저는 어렸을 때 남자아이처럼 놀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저한테 쟤는 노는 게 사마다고, 그 경상도 사투리인 거예요. 노는 게 사막에 논다고 이제 그러셨어요. 딱지치기 서로 운동신경이 없다 그러더니 갑수 씨가 이제 뒤에 뒷심을 발휘해가지고는 장민호 씨를 이겼잖아요. 갑수 씨가 나이는 지금 65세지만 얼굴도 그렇고 전혀 노인네 모습이 보이질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인생 샷을 찍기 위해서 골목에서
그 포즈 취하고 이러는 모습을 봐도 몸집 하나하나가 전혀 나이 든 사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장민호 씨는 자기가 이겨서 본인이 아버지한테 저녁을 사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본인이 졌으니까 이제 저녁 대접을 하면서도 생색이 안 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홍어를 목포하면 홍어죠, 뭐 대표 음식이. 그래서 그 홍탁이라 그래서 홍어에다 막걸리를 먹는 것이 그냥 음식 궁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 음식 궁합으로 되어 있는데 장민호 씨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또 아버지 생각을 해냅니다.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이렇게 건배 한번 제대로 못했다. 아버지가 술 잡수는 게 싫어서 못했다. 모든 게 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거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옛날 얘기들을 아버지하고 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기쁘다. 그러면서 장민호 씨도 아버지를 만나서 기쁘고 또 갑수 씨도 장민호 같은 아들이 생겨서 물론 양아들이지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장민호 씨와 김갑수 씨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참 아름답다. 저렇게 속내를 도란도란 얘기하는 부자의 모습이 좀 아름답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제 개인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는 너무 대면대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갑수 씨가 장민호 씨 콘서트장을 찾았어요. 물론 초청을 하니까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그 얘기는 콘서트장에 갔던 얘기는 다음 주에 연속해서 방송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아쉽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